남북 젊은이들과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남북의 생각의 거리를 좁혀보는 시간이죠. 남녀 북남 시간. 오늘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허준 씨와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목요일 날 2020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 우리 두 분도 수능 다 보셨죠? 네. 자, 아직도 혹시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수능을 3년 전, 그러니까 2016학년도에 봤는데 사실 아직도 이때만 되면 그렇게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요? 네, 그때가 굉장히 추웠는데 이게 제가 긴장을 해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추워서 손이 떨리는 건지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수능 한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허준 씨도 한국에서 수능 봤죠? 네, 저도 2013년도에 봤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사실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좀 선배들 시험 잘 보라고 후배들이 좀 나와서 응원도 좀 많이 해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에 좀 남았었습니다. 아, 북한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북한에도 수능처럼 이런 대학 입시 시험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북한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네. 그 제일중학교라는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가고요. 나머지 일반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많이 못 갑니다. 이제 학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은 이민학교 5년, 그리고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렇게 533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시키는 데가 이제 제일중학교예요. 그래서 이 제일중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따로 공부한 친구들이 보통 대학교에 많이 가는데 시험은 10월 달에서 이제 11월 달 요때 이제 예비 시험이라는 걸 보고요. 그리고 4개월 뒤에 본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이 예비 시험은 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이제 본 시험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이제 대학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학 시험? 대학별 본고사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영재를 위한 학교들이 있다는 게 참 생소한데, 네. 자, 우리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국어나 네. 수학 또는 영어, 그다음 과학 탐구, 뭐 사회 탐구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입시 과목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진행되나요? 과목은 따로 있는데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훨씬 간단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과, 문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말 과목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국어,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물리, 화학 뭐 이런 과목을 배우고요. 사실 이 모든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바로 혁명 역사 과목이에요. 혁명 역사 네. 과목. 네네. 그래서 이 혁명 역사 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 이 사람들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대학교를 가려면 3가지 정도의 그 조건이 있거든요. 세 가지 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공부만 잘하면 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분도 좋아야 됩니다. 성분이 뭐냐면 이 북한에서는 계급 사회다 보니까 3가지 정도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핵심 계층, 그리고 동료 계층, 적대 계층. 그래서 이 핵심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대학교에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적대 계층이라든가 동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뭐 이 2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돈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계층에다 돈까지 갖춰야 된다. 네, 맞습니다. 참 북한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유리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시험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텐데 그렇게 계층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진학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북한은 극소수만 대학교에 가고 또 정말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으면 우리나라처럼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은 예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성적이 바로 노동당이라는 그 당청사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당청사에서 좀 그 감독관들이 이제 그 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얘는 김대 가야 돼.
얘는 또 뭐 저기 평양 외국어 대학 가야 돼. 뭔가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교에 간다는 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런 추천권, 그러니까 당에서 그 주는 걸 북한 말로는 본드라고 하는데 그 본드를 받기 위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추천권을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엄청난 로비 또는 청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 비리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소지품 감사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정행위 이런 수법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필기구 같은 것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챙겨오는 필기구가 아니라 거기서 나눠주는 수능 샤프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나눠주는. 네, 똑같은 예. 샤프로 시험을 봐야 하고 컴퓨터 사인펜 같은 경우도 나눠주는 걸로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필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뭐 중간에 시험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 했을 때 화장실도 그 동성인 감독관 선생님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지정된 칸에서 이용을 하고요. 또 나와서도 이렇게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금속 탐지 탐지기. 같은 거를 검사를 맡아야 돼요. 체리 씨,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면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 그런 업체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네, 실제로 되게 전형 같은 것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사설 학원이나 입시 업체에서 입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뭐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가서 듣고 오기도 하고 또 학교마다 그 진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뭐 이렇게 아이들의 진로나 아이들의 대학 진학 상담만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뭐 그런 학교마다 진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대학에서 입시 설명회를 듣고 와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네. 그 입시 컨설팅 못지않게 네. 진로 상담을 잘 해주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막 대학 입시 때도 생각나고 되게 북한 입시도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제가 한번 OX로 한번 OX요? 예, 여쭤볼게요. 자, OX 좋습니다. 네. 올해 초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아, 예. 인기였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도 그 북한판 스카이캐슬, 치맛바람 있다 없다? 북한판 스카이캐슬은 있어요. 아, 있군요. 네, 네, 있어요. 이게 대학 가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고 좀 많이 투자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좀 평양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려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하세요. 좋은 대학을 가면 출세길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대학, 북한에는 있나요, 없나요? 스카이 대학은 있죠. 있는데 그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는 좀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 한 4가지 정도를 꼽자면 첫 번째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있고 그리고 김책 종합공업대학 그리고 또 평양 외국어 대학 뭐 또 의과 대학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외는요? 과외는 이게 불법이라서 과외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지방에 있는 그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외를 사실 다 씁니다. 이게 평양에서 뭐 공부한 선생님들 좀 데려다가 이제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요. 좀 더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 아예 과외 선생님을 상주시킵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을 해주고 숙식과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달에 $30 정도의 그런 월급도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달에 4만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북한에서 엄청난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1가 북한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조차도 월급이 6,000원밖에 안 아, 되거든요. 6,000원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30는 엄청 큰 돈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대학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은 이제 수능 성적 발표도 있고 또 정시 원서 접수 등 이제 대입 관련된 일정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이때 누릴 수 있는 해방감도 좀 누리고 또 이벤트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